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게 참 그냥 습관인지 아니면 건강에 진짜 영향을 주는 건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버드대 연구부터 국내 논문, 건강 가이드까지 자료가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커피가 특히 그 건강한 노화 아니면 삶의 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네.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정말 당신에게 딱 맞는 그런 유용한 통찰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렇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중년에 마시는 커피가 건강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하버드랑 토론토대 공동연구팀 결과였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4만 7천 명이 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려 30년 동안 추적한 연구인데요. 30년이요? 와, 정말 대규모네요. 네, 그쵸. 중년 여성 한 45세에서 60세 사이 분들이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많게는 5잔까지 마셨을 때요. 네. 그랬더니 70세 이후에도 그 11가지 주요 만성 질환 없이 신체 기능이나 정신, 인지 기능이 건강한 상태, 이걸 이제 건강 노화라고 부르는데 이럴 확률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결과예요. 3잔에서 5잔이면 적은 양은 아닌데 건강 노화라. 근데 이게 아직 학회 발표 단계라고 하셨죠? 아, 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 동료 심사, 피어 리뷰를 거치기 전이라서 결과 해석에는 좀 신중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도 주목할 점은 비슷한 음료인 차나 탄산음료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커피만 유독. 네, 그래서 연구진들은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나 클로로쟁산 같은 생리 활성 화합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성분들이 아마도 염증을 좀 줄여주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또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하나 예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노화 자체를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나 혈관 건강 개선이라면 다른 특정 질병과의 관계도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특히 간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유독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간 보호 효과는 상당히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간경변 진행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간암 위험을 40%나 낮춘다는 보고까지 있던데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효과도 꽤 확인됐고요. 하루 667잔 마시면 위험도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도 있었죠. 667잔이요? 와, 그건 정말 많이 마셔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디카페인 커피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파킨슨병 위험 감소 효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항상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면 혈압 오른다, 뭐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는 있어요. 이건 맞아요. 네. 하지만 습관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커피 속 폴리페놀 같은 성분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혈압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이화여대 연구에서도 하루 2잔 초과해서 마시면 위험도가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아, 장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네. 근데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커피로 이걸 치료하겠다?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그 필터 없이 끓이는 방식 있잖아요. 프렌치 프레스 같은 거. 네네. 그런 방식은 카페스톨이라는 성분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필터 커피나 에스프레소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마시는 방식도 중요하네요. 암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전에 발암물질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네, 과거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커피 자체가 암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암이나 방광암, 유방암 같은 일부 암의 위험은 낮출 수도 있다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안심이 되네요. 이게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봤어요. 서울대 연구팀 결과였는데 커피를 마시는 양이 늘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졌다고요.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 결과죠. 운동 능력이나 자기관리, 일상생활 같은 신체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 정신건강까지요? 네, 그 기전으로는 아마 카페인이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늘리고 또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이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커피 향만 맡아도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거나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향기만으로요? 아로마 테라피 같은 효과인가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카페인 효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 커피란 게 정말 여러모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커피 도대체 어떻게 즐기는 게 최선일까요? 종합해보면 답은 결국 적당히 그리고 순수하게 마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조절하는 게 권장되는데요. 이게 보통 커피로는 한 3잔 정도 분량입니다. 3잔 정도? 네, 그리고 설탕이나 크림 같은 첨가물은 가능한 한 적게 아니면 없이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게 핵심이죠. 맞아요. 첨가물 들어가면 칼로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필터 커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커피가 이뇨작용을 하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맞다.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권고사항이고 개인차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양을 줄이거나 오전에만 마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디카페인도 괜찮다고 하셨죠? 네, 디카페인도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 같은 일부 건강 효과는 보고되고 있어요. 다만 간 건강 효과 같은 경우는 카페인 커피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인스턴트 커피랑 원두 커피는 차이가 풀까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인스턴트 커피든 원두 커피든 모두 건강상의 이점이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또 특별히 주의할 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서 골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칼슘 섭취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하루에 한두 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건강한 노화부터 특정 질병 예방 또 기분 전환까지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결국 핵심은 적당량, 그리고 첨가물 최소화, 또 내 몸 상태 관찰, 이 세 가지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커피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연구 결과들, 그 효능들을 넘어서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또 그 향을 맡으면서 잠시 갖는 나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하루, 당신의 기분, 또 정신적인 안정감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데이터로는 다 잡히지 않는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바로 거기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